거의 고점 아닌 고점에 매수했는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고 몬테크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까지 있다, 버티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용하게,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담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동산 고민 문자로 자세하게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월수금 정확한 해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뒷번호 5866님께서 보내주신 부동산 고민입니다. 친구가 영상을 추천해서 올해부터 계속 보고 있는데 인사이트가 대단하십니다. 대치 삼성에 전세로 있다 주변 집값이 계속 상승해서 지금이라도 매매하려고 합니다. 음마 작은 평수 몬테크라도 매매 생각 중에 있고 전세 14억 전체 현금이고 추가 주식 및 현금 5억 있고 나머지 대출 받을 생각입니다. 압구정 현대 10억 이상 하락 얘기 때문에 망설이는데 매매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답변에 앞서 제가 이 동일한 사연으로 답변해드렸던 영상을 금요일날 업로드를 했었는데, 사실 시간에 쫓겨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놓친 오류들이 발생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다시 내렸고요. 오늘은 동일한 사연이지만 다른 해답과 다른 답변으로 말씀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사연에서 말씀 주신 압구정 현대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제가 쇼츠로 영상 업로드를 했기 때문에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댓글로 다시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드리는 답변은 2주택이 되는 방향으로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뒤에 다시 한번 판소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대치 삼성 아파트에 거주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84 타입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지금은 전세로 거주 중에 있고 전세 보증금이 전액 14억 현금으로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주식과 현금 예치로 약 5억 원 정도가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음마 아파트로 갈아타는 데 있어서 추가적인 자금이 필요한데 이 자금 대출을 이용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아마도 대출액은 한 6억 정도는 받으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주택담보대출을 만약에 받게 될 경우에 40년 만기 4.5% 금리로 책정을 하게 될 경우에 원리금이 얼마 정도 나오냐. 자, 한 달에 내는 원리금이 약 270만 원 정도 발생이 되실 겁니다. 자, 지금 전세로 거주 중에 있는 대치 삼성에서 차라리 매매를 하는 게 어떠냐, 이렇게 지금 고려하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저 매매할 아파트는 요 B에 대한 대치 음마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제일 작은 평수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31평 제일 작은 평수를 보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매매 시세가 24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중층 이상. 자, 여기에 이 아파트의 전고점을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그래야 지금 24억 정도면 적정선에 우리가 매매하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를 잘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근데 이 아파트의 전고점은 26억 5천까지 상승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상승한 아파트 가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전고점 대비해서 봤을 때 약 90% 정도 수준에서 매수하는 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거의 고점 가격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반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반대. 자, 대치음마 아파트가 9월 말에 조합 설립 인가 승인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인데, 다만 우리가 20살 성년이 되기까지의 그 주기를 아파트 주기로 대입을 해본다면 지금 대치음마 아파트는 이제 막 출산한 상황이다. 그리고 출산했는데 지금 신생아에서 20살 성년이 되기까지 얼마나 굴곡들이 있겠습니까, 삶에. 따라서 이 대치음마 아파트도 입주 때까지의 여러 굴곡들이 많이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추후에 올 수 있는 대세 하락장, 그 대세 하락장에
저는 예상 바닥 금액을 말씀해 드리면 약 17억 중후반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17억 중후반. 이게 저는 이 아파트의 바닥 금액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하락기에 바닥 금액은 18억 한 초중반 정도가 됐는데 추후에 올 수 있는 대세 하락장의 바닥은 더 깊은 바닥이 될 수 있을 거다. 특히 재건축 초기 단계에 있는 아파트들의 낙폭이 훨씬 더 과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치음바 아파트는 특히나 투자 수요가 많이 유입된 아파트이기 때문에 나중에 좀 깊은 하락이 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시간은 시간대로 경과될 수 있고 또 돈은 돈대로 묶이면서 우리는 또 여기에 몸태끝까지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또 추후에 또 거의 고점 아닌 고점에 매수했는데 가격이 만약에 하락하고 몸태끝까지 하고 있다. 그리고 대출까지 있다. 버티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는 좀 반대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라리 여기에 저는 월세로 거주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어요. 월세 거주. 지금 월세가 약 1억 정도에 보증금 1억에 200만 원 정도 합니다. 200만 원. 따라서 지금 우리 전세 14억에서 현금 5억, 총 현금이 19억 정도를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 1억 정도 보증금을 대치음마에 깔고 월세로 어차피 여기에 거주하실 생각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월세로 거주하시고, 그렇다면 우리는 원리금 270만 원 정도 원래 나와야 할 금액을 줄이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부채에 대한 부담을 좀 줄이시고, 저는 B가 아니라 요 C라는 아파트, C는 개포 신축 아파트, 요 개포 신축 아파트 84 타입 기준 매수하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 개포 신축 아파트의 매매 시세를 보게 되면 거의 한 27억 정도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층 이상. 전세 시세는 전세가 한 12억에서 14억 정도까지 합니다. 근데 우리가 보수적으로 또 따져봐야 되니까 한 12억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면 투자 자금이 얼마 정도 필요한 겁니까? 약 15억 정도가 필요할 겁니다. 그죠? 15억. 그리고 이 아파트의 전고점이 얼마 정도 되냐? 전고점이 약 한 33억 정도 됩니다. 개포 지역 일대. 그리고 아마 DH 퍼스트웨어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35억 정도까지는 나와줘야 정상적 가격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우리 레미안 블레스티지 아파트를 기준에서 만약에 따져본다면 그 아파트가 지금 33억인데 매매 27억이거든요. 그러면 정고점 대비 얼마에 매수하는 거냐? 약 80% 수준에서 매수하게 되는 거다. 80%라고 한다면 기준마디 구간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금액대 선이라고 제가 말씀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나중에도 이 80%대의 금액대에 우리가 언제든지 매매할 수 있는 금액대 수준이기 때문에 나중에 굉장히 어려워진다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가격이 하락해도 바닥 금액을 찍어도 다시 이렇게 80% 수준까지는 충분히 올라올 수 있는 금액이 될 거다. 그래서 안정적인 금액대 선에서 매수하게 되는 격이다. 특히 음마 아파트, 이 재건축 오래된 아파트보다는 신축 아파트가 훨씬 더 우리한테는 유용하게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올 겁니다. 지금 전세 이 12억은 거의 바닥 수준입니다. 이건. 그러면 이 전세 보증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거 증액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거 증액되면 신축이기 때문에 더 많이 큰 폭으로 증액될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면 이 증액되는 자금은 전부 다 현금화 될 수 있는 자금 아닙니까? 따라서 전세 시세가 굉장히 낮은 이런 재건축보다 훨씬 더 유용하게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신축에서 훨씬 더 많이 나올 수 있다. 자, 개포 신축 아파트 플러스 저는 요 D라는 다세대 주택도 함께 보시는 쪽으로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다세대 주택을 보시되 일반적인 다세대를 보는 게 아니라
모아타운 지정된 다세대 주택만 보셔야 됩니다. 자, 속도가 가장 빠른 그리고 정비사업 가운데서도 우리 서울시와 정부가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정비사업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게 모아타운이 됩니다. 그래서 모아타운으로 보시되 투자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가냐면 보통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자금이 들어가실 겁니다. 자, 따라서 다시 지금 전세 보증금 증액 14억에 현금 5억 정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운용할 수 있는 자금이 한 19억 정도가 되는데 어차피 음마 아파트에 몬테크로 거주하실 생각으로 있으셨기 때문에 그냥 이 집에 월세로 거주하시고 보증금 1억에 월세액 200만 원 납부하시면서 거주하시고 그러면 원래 만약에 매매를 하게 될 경우에 원리금보다 더 적은 부채로 우리가 거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따라서 19억에 월세 보증금 1억, 한 18억 정도 남습니다. 여기에 투자 자금 15억 정도 들어가겠죠. 15억. 자, 그러면 19억에 월세 보증금 1억, 투자 자금 15억, 그리고 뭐 한 세금, 취득세, 뭐 복비 이런 거 해서 한 16억이라고 가정한다면 2억 정도가 아마 남으실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남는 자금으로 우리는 현금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세대 주택, 요 다세대 주택은 뭡니까? 나중에 아파트가 되는 재원이죠. 그래서 장기적인 측면에서 우리는 투자적 가치로 접근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요 대치음마도 장기 투자 아니었습니까? 그죠? 몬테크하고 이게 아파트가 입주가 될 때까지 기다리고자 장기 투자를 계획하셨기 때문에 어차피 다세대 주택도 아파트가 되는 서울에 재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장기 투자를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아파트에다가 뭘 해야 되냐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된다. 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존의 종부세 합산배제는 2018년 9월 14일 이전에 조정대상 지역의 주택을 취득하거나 또는 비규제 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될 경우에는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혜택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2023년 1월 2일 이전에 만약에 서울의 다세대 주택을 취득해서 임대사업자 등록했다? 종부세 합산배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2023년 1월 2일까지는 서울 전체 지역 일대가 조정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었습니다. 그런데 1월 3일 이후에 그 조정대상 지역이 강남 3구와 용산만 지정이 되었고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해제가 되었죠. 따라서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서울의 모든 지역의 다세대 주택은 전부 다 임대사업자 등록하게 될 경우에 비규제 지역으로서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임대사업자 10년짜리로 등록을 하시되 어차피 아파트가 되는 재원이기 때문에 장기로 좀 끌고 가시고 그리고 2주택이지만 우리는 종부세에 대한 부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는데 종부세 합산배제를 받기 때문에 종부세 계산할 때 이 D라는 주택은 주택수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공시가격이 합산되는 게 아니라 공시가격에 있어서 이 D주택은 제외되고 요 C라는 개포 신축 아파트의 공시가격으로서 종부세를 계산하고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요 C라는 주택에 2023년 공시가격이 얼마 정도 나왔냐면 17억 정도 나왔습니다. 17억. 근데 이 17억이 내년에도 똑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013년 공시가격이 17억으로 22억에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2022년도 하반기의 시세로 23년 공시가격을 산정했기 때문에 22년도 하반기에는 큰 폭으로 집값이 하락했죠. 그래서 공시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액이 많이 올라와져 있는 상태이죠.
따라서 2024년 기준에서 본다면 공시가격은 23년보다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부세를 계산을 할 때 23년도에 공시가격으로 산정하면 안 되고요. 24년도에 공시가격으로 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땐 한 21억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장 높았던 시기가 2022년도 공시가격이었습니다. 2021년 하반기의 집값이 가장 높았던 수준에서 공시가격이 산정되었기 때문에 22억 정도가 공시가격이 가장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엇비슷한 정도로 공시가격이 높아진 상황이죠. 자, 이걸 계산하는 건 우리 공시가격 현실화율, 이 현실화율이 75.3에 올해 개포 신축 아파트 한 하반기에 28억 정도 합니다. 시세가. 이렇게 해서 한 21억 정도가 나왔다. 이렇게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예상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21억 정도로 우리가 종부세를 계산하게 된다면 얼마 정도 나오는지 일단 판단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 시의 개포 신축에 전입했을 때와 반대로 전입하지 않았을 때의 종부세가 다릅니다. 자, 개포 신축에 전입했을 때 제가 2주택이지만 요 다세대 주택은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종부세 합산 배제가 돼서 제외된다라고 했죠. 자, 제외돼도요. 개포 신축에 전입하고 거주했을 때 공제액은 1세대 1주택 공제액으로서 12억 원을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세액공제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는 60세 이상 나이가 되거나 또는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공제를 해주는 세액공제, 이걸 1세대 1주택자는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구독자님은 대치음마에 몸테크를 하신다라고 하니 아마 어르신 분은 아니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제가 봤을 때 60세 이하 나이대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 공제는 받아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이런 상태에서 우리 지금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5년 이상 취득해서 세액공제를 받아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세액공제는 지금 당장 받아볼 수 없다. 자, 그러면 만약에 공제 12억의 세액공제를 받아보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얼마 정도 될까요? 종부세가 약 230만 원 정도 발생이 된다. 230만 원. 230만 원. 근데 만약에 한 5년에서 시간이 지나서 5년에서 한 9년 요 정도 보유를 했대요. 그러면 우리 세액공제를 20%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20%. 그리고 만약에 10년에서 뭐 한 14년 이렇게 보유하시면 약 40%, 15년 이상 보유하면 50% 이렇게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한 9년 정도까지 보유를 했다라고 가정한다면 얼마 정도 나오나요? 한 180만 원 정도 나온다. 180만 원. 자, 반대로 시에 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공제가 9억밖에 받지 못합니다. 다주택 공제 9억. 그리고 세액공제는 아예 받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그럼 종부세 얼마 정도 나오냐? 공제 9억으로 진행을 했을 경우 세액공제 받지 못하고 약 370만 원 정도 나온다. 370만 원.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거는 이제 단독 명의로 했을 때고, 우리 구독자님이 만약에 배우자와 요 C라는 개포 신축 아파트에 공동 명의로 만약에 진행을 했을 경우에, 자, 공동 명의로 진행했을 경우 얼마 정도 나오냐? 각각 24만 원 정도 종부세가 나온다. 24만 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각각. 그럼 따라서 우리는 지금 C와 D주택을 가지고 있는 2주택이라고 하더라도 보유하는 데 있어서 세금적인 부담이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세대 주택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구축과 신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이죠.
어차피 지정되어 있는 곳은 신축으로 가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감정가가 높으니까. 그리고 투자 자금이 훨씬 더 작기 때문에. 그리고 공시가격 6억 이하라고 한다면 취득세 85%의 감면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포 신축 매수하시고 추가적인 D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취득세도 기본 세율인데 임대사업자 등록했다 85%까지 감면받는다. 그러니까 세금적인 부담이 하나도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대치 음마 한 채 장기적으로 그냥 보유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신축 아파트에 자산 증식할 수 있는 요건이 더 좋은 방향성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서울 지역 일대에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재원 상품인 다세대 주택, 모아타운 정비사업에 지정된 곳, 그리고 임대사업자까지 등록을 하게 된다면 세제 혜택까지 받아볼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2주택으로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세울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대면 상담 받으셔서 정확한 다시 한번 진단받고 계획과 그리고 추천까지 다시 한번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